안녕하세요. 저 지바이크 플랫폼 리뉴얼 팀에서 PO를 맡고 있는 퀄이고요. 저희가 지금 회사가 되게 큰 변화를 겪고 있죠. 많은 어려움도 좀 같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점점 더 우리가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움직이고 그거에 대한 지표를 확인하고 그 지표를 기반으로 이제 액션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제가 8월에 이 회사에 합류하고 나서 7월에 합류하고 나서 구글 애널리틱스 그리고 CRM 뭐였죠? MMP 그리고 KPI 옵스 등등을 통해서 저희 전사 데이터들을 지금 수집하는 과정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현재 지금 원천 데이터들을 좀 모아가지고 우리 회사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고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좀 체계를 어느 정도 좀 구축을 해놔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지금 구축을 했고 저희가 어떠한 철학으로 데이터들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 플로우를 오늘은 좀 비전공자의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더 자세히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요 과정을 좀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은 별도로 좀 요청을 해주시면은 요 세미나 이후에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다른 이제 IT 회사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가지고 있죠.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서비스를 운영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일 거예요. 주문일 수도 있고 결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트립일 수도 있고 회원일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원천 데이터들이 있고, 이 원천 데이터들은 굉장히 로우 데이터로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우 데이터를 보통 큰 회사가 되고 이런 데이터 관리 체계가 구축이 되면 될수록 직접적으로 붙어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지는 않게 돼요. 이거를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배치나 스트리밍을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1차적으로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정제해서, 보통은 이제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 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데이터 레이크 안에다가 요 통계적인 데이터들,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정제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보안적인 정보들을 다 걸러낸 이후에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정보의 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풀을 기반으로 그 정보들을 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만들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거를 보통 이제 데이터 마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 마트를 기반으로 수집된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들, 뭐 태블로도 있을 거고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래파나도 있을 거고, 파워 BI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시각화 툴들을 가지고 대시보드를 만들고, 그 대시보드 내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표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A/B 테스트까지 가능한 그런 분석 툴을 타 회사들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대시보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액션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모든 거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버넌스, 보안, 품질, 이쪽을 지금 데이터를 관리하는 어떤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이제 저희 전사 데이터들을 지금 통계하고 분석하기 위한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쪽에 이제 왼쪽에 보면은 서비스 데이터 소스라는 게 있어요. 서비스 데이터 소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축적되는 로그 데이터들입니다. 그 로그 데이터들은 앱을 사용함에 있어서 유저들의 행동이 이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유저들이 저희의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유저의 정보와 맞물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어떤 로그 데이터, 그리고 행동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앱 같은 경우에는 앱에서 수집되는 어떤 유저들의 행동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의 정보가 기본적으로 비식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바로 그 PA, 그 프로덕트 애널리시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해클이나 파이어베이스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DB에 있는 데이터들은 좀 달라요. DB에 있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ISMS를 뭐 추후에 받아야 되고 보안적인 이슈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보안적인 이슈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DB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민감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 데이터들이 개발적으로 저희가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통 데이터 분석가들이 보는 어떤 데이터를 부르는 관점이나 아니면 데이터의 철학이 개발적인 관점과 분석적인 관점에서 달라서 분석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어떤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붙어가지고 분석을 할 때는 그 트래픽적인 문제나 리소스적인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익스트랙터 레이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지금 추출을 해가지고 그 추출을 한 다음에 그 표준화 데이터를 만들고 표준화 데이터를 분석용 데이터로 한 번 더 말아서 그거를 현재 지금 이렇게 그라파나랑 MCP 이런 식으로 지금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계별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데이터 수집 구역, 그 서비스 데이터 소스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의 그 원천 데이터들이 쌓이는 DB, 뭐 저희는 이제 기기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엘라스틱 서치라는 그 데이터 소스에 지금 저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유저들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행동 데이터들, 어디를 클릭했고 그 다음에 몇 초 뒤에 어디를 클릭했고 이런 부분들은 그 앱과 직접적으로 붙어서 데이터 스트림으로 저장이 되고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아래쪽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정제가 별도로 필요가 없지만 위쪽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익스트랙터 레이어랑 스토리지 레이어를 통해서 정제를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KPIOS에서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원래 추구하고 있던 방향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바이크 마케팅이라는 그런 DB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DB 계정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그거는 지금 현재 스테이징 클러스터 쪽에 붙어 있고 그거를 아예 분석용 클러스터 쪽에 별도의 덤프를 뜨고 그 덤프를 뜬 거를 기반으로 데이터 익스트랙터랑 배치를 통해서 1차적으로 정제를 한 다음에 표준화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분석용 데이터를 그거를 다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다음 레이어인 분석 레이어 쪽으로 넘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석 레이어 쪽은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라파나이고요. 두 번째는 MCP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를 지금 뭐 전략 마케팅 팀이나 다른 팀들이 이용하는 태블러나 이런 것까지 좀 확장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역으로 이쪽에 그 데이터 소스, 데이터 아널리시스 레이어로 전사적으로 좀 표준화를 할지는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거는 같아요. 근데 그라파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진 모르겠지만 일단 보여드릴 텐데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데이터 소스를 연결을 하고 그 소스를 기반으로 쿼리를 짜가지고 정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툴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시스템 모니터링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뭐 저희 쪽에서도 어떤 KPI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되게 유용하게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애널리시스로는 지금 MCP 서버를 연결을 하고 있죠. MCP 같은 경우는 조금 AI를 좀 써보신 분들 중에 MCP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설명해 주세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전에 이제 AI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도메인 지식들을 직접적으로 AI 쪽에다가 붙이고 AI 모델과 도메인 정보들 사이에서 통신하는 어떤 서버를 별도로 구축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거를 표준화한 프로토콜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만들었다는 거는 클로드나 커서 같은 MCP를 좀 지원하는 툴 내에서 되게 간편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 쪽 내부적인 DB나 지식 쪽에 접근을 해서 그 정보들을 기반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MCP 서버에다가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내부 데이터들을 현재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 아까 보여드렸던 통계 DB, 그 KPI 옵스 쪽 DB 좀 이따 설명드릴 그쪽 DB 쪽에도 붙어 있고 구글 아날리틱스 쪽에도 붙여가지고 현재 프로덕트 팀 내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CRM 툴 해클 들어갔죠. 해클 같은 경우도 MCP 서버를 붙여가지고 그걸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클라이언트로 저희는 클로드랑 커서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커서는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 그냥 붙일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데이터 운영 체계를 좀 보여드릴 건데 죄송합니다. 이거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네 여기부터 먼저 볼게요. 그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했어요. 그럼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말 때까지 어떠한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그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하나의 OKR과 KPI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조직이고 그거를 위해서 각각의 조직의 R&R에 맞춰가지고 달성해야 되는 목표치가 있을 거예요. 그 목표치들을 지속적으로 트래킹을 하고 싶으실 거고요. 그러면은 그 트래킹하고 싶으신 목표치들을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으로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조직에다가 요청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요청사항들을 받아서 요구사항을 수집을 하고 그 요구사항을 수집한 걸 기반으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해야지 좀 그 효과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그 수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쪽에서 ETL 파이프라인이라는 그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함으로써 데이터를 수집하는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파이프라인들이 구축이 되었을 때 이 데이터 스토리지 레이어 쪽에 그 데이터들이 쌓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이나 아니면 그 MCP 서버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되게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 별거냐라고 했을 때 그 가장 쉽게 좀 그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구글 아날리틱스일 것 같아요. 구글 아날리틱스에서 저희가 모든 유저들의 행동과 모든 그 개발적인 이벤트에 대해서 개발적인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구글 아날리틱스 이벤트를 잡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화면에서 유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싶고 이 화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유저들이 선택하는지 얼마나 체류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보기 위해서 저희는 구글 아날리틱스를 설계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 단위로 각각의 포인트들에 맞춰가지고 여기 보이는 주황색 애들이 전부 다 이제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벤트들을 현재 심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이벤트를 심으면은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가 그러면은 약관 동의라는 이벤트를 그 중간에 잡았고 바텀 시트 노출이라는 이벤트를 잡았고 기기 찾기라는 이벤트를 잡았고 QR 스캔이라는 이벤트를 잡았고 탑승 시작이라는 이벤트를 잡았을 때 처음에 들어온 유저 2,800명의 유저 중에서 마지막 퍼널까지 얼마만큼의 유저들이 도달을 하는지 어디에서 이제 유저들의 이탈이 발생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트래킹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 아날리시스의 방식이죠. 요거를 이제 그 최근에 해클을 도입함으로써 해클 쪽 같은 경우는 좀 더 마케팅적인 포인트로 물론 뭐 PA적인 관점도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마케팅적인 포인트 기반으로 그 각각의 이벤트들을 심었고 그 이벤트를 기반으로 회원 가입 이후에 유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트래킹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유저의 행동 정보들을 기반으로 디자인팀에서 그 UX적인 고민들을 더 효과적으로 해주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식의 이제 앱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있다면은 KPI 옵스는 조금 더 복잡한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는 일단은 지금 저희가 라이브 클러스터, 스테이징 클러스터 쪽에 있는 라이브 DB를 직접적으로 찔러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 KPI 옵스라는 하나의 통계화된 DB 혹은 나중에 가면은 데이터 레이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데이터 레이크 쪽에 모든 데이터들을 모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제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 저희는 요 KPI 옵스 내에서 그 데이터를 설계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각각의 유저들의 데이터의 접근 권한들을 설정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요 그래파나 대시보드를 운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요구사항 수집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요거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볼게요. 직후 4번이 노란색이니까 이걸로 좀 읽어드릴 텐데 테일러가
한 1년 전에 주신 요청사항이에요. 반납 비용 발생 팝업 평균 노출 시간. 그래서 지표 목적은 반납 비용 발생 팝업의 노출 시간을 파악해서 사용자들의 해당 팝업의 정보 이해도를 좀 확인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평균 노출 시간을 등급별로 그리고 연령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별로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요청사항이 들어오면은 이 데이터들을 어떠한 소스를 통해서 뭐 얘 같은 경우는 구글 아날리틱스나 아니면은 저기 해클 쪽을 이용을 하게 될 텐데 그 어떤 소스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떠한 식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방향성과 그 수집 방식을 좀 설계를 하는 과정이 KPIOPS에서 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KPIOPS와 프로덕트 팀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PIOPS 같은 경우는 특히나 DB 쪽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예시를 좀 잘못 들었고요. 그 예를 들면은 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7월 최근에 좀 그 작성한 쿼리가 아니군요. 얘는 최근에 작성한 쿼리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그 KPIOPS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시점에 저희가 이제 그 트립 데이터들에 대해서 통계화된 그 KPI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수집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한 방식인데 보면은 이제 어떤 테이블에 요건 리텐션이군 돼 있군요. 죄송합니다. 네, 어떠한 테이블에 어떠한 집계 주기로 예를 들면은 저희는 그 결제에도 마감 개념이 있듯이 데이터에도 마감 개념이 있을 거예요. 12시에 탑승을 시작했는데 12시 넘어가지고 탑승이 끝나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그 통계 데이터를 말 때 12시 기준으로 그날의 탑승량을 끊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집계 주기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탑승이 끝난 시점이라고 판단되는 매월 1일 오전 10시 정도에 그 집계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들을 검색하기 위해서 우린 인덱스를 이렇게 설정을 할 거고 실제로 수집하는 어떤 그 집계 컬럼들은 뭐 이런 것들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데이터를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KPIOPS의 담당자이신 지금 방금 오신 진우 그리고 마티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전달을 드리면은 그 시점 저희가 전달드린 시점과 수집 단위에 맞춰가지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주시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파이썬 수집기랑 배치를 좀 구성을 해주시고 요렇게 해서 데이터가 모두 다 수집이 되면은 저희 그 KPIOPS 내에서 현재까지는 그 데이터 정합성 검증 과정까지 같이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KPIOPS KPIOPS DB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스토리지 안에 그 각각의 통계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대시보드를 보여드리자면 이게 이제 탑승 반납 맵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서울 강남대치 소지역 그 저희 회사 근처죠. 회사 근처에 있는 지역의 탑승 맵과 반납 맵이에요. 탑승 맵과 반납 맵인데 보면은 요쯤이 강남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양재역 그 역삼인가 설릉인가 그럴 거예요. 이런 역들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시간을 6시부터 6시까지 출근 시간으로 잡았고요. 6시부터 10시까지 이 시간대에 어떤 지하철역에서 사용자들이 출근을 위해서 탑승을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운영팀의 노고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좀 볼 수 있죠. 탑승 위치는 이렇게 깔끔한데 반납 위치는 이렇게 스프레드돼서 나타납니다. 많이들 다른 지역으로 타고 나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정성적인 데이터들 그리고 좀 깊이 있는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도 운영을 하고 있다면 정량적으로 KPI를 볼 수 있는 데이터들도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1회, 2회, 3회 탑승에 대한 전환율 그리고 뭐 액퀴지션, 액티베이션, 리텐션 전환율 아니면은 뭐 데이 30, 데이 60에 대한 그 각각의 그 가입자들의 유지율 이런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지표에 좀 문제가 생겼고 그러면은 그 문제를 생겼을 때 어떻게 액션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데이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좀 들어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지금 그 별도로 또 안 담았지만 구글 아날리틱스나 해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유저들의 행동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분석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런 요렇게 지금 데이터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다면은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액션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라파나 대시보드를 통해서 그라파나 대시보드를 통해서 KPIOS 데이터들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조금 더 유저들의 상세한 지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유저들의 어떤 클릭과 아니 그 화면 이동과 이런 이벤트들을 담아놓은 구글 아날리틱스, 그리고 조금 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각각의 그 거대한 이벤트들을 기준으로 퍼널의 분석을 할 수 있는 MMP, CRM, 그리고 유저들의 키위 어디 있어요? 유저들의 그 CS 정보들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저희는 요 5가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인사이트를 현재 추출을 하고 있고, 이 인사이트를 추출을 함으로써 액션 아이템을 도출하고 프로젝트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MCP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MCP, 네, 이거 프롬프트가 굉장히 어려운데 나중에 발표 자료 전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어느 정도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좀 많이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AI가 어떤 방식으로 좀 작동하는지를 인지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빡세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단 초기에는 이런 프롬프트들의 어떤 예시들을 보고 좀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 프롬프트는 클로드에다가 그 저희 KPIOps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스마트옵스 데이터베이스, 저희 소지역별로 각각의 날짜의 그 강수량과 온도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고 있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 데이터 소스 2개를 같이 모아서 9월 26일에 대한 데이터를 그 전주의 데이터와 비교해 가지고 데일리 리포트를 작성해 주어라는 프롬프트입니다. 그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 단기별로 그 어떤 거시적인 어떤 데이터의 흐름들과 그리고 데이터들이 어떤 그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은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한번 테스트를 하심에 있어서 예전에 디자인 본부도 한번 요청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테스트를 하면 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KPIOS 같은 그 DB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명세가 일반적으로는 다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최신화가 안 돼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들이 그 가까이 컬럼들이 어떤 데이터들인지를 그 인지를 하고 나서 그 컬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줘라는 명령을 직접적으로 내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 현재 상황이 돼, 실질적으로 이거 뽑는데 딱 2분 걸렸거든요. 이런 리포트가 그 어느 정도 익숙해진 유저의 기준으로 이런 데이터 리포트들을 뽑는데 들어가는 시간이나 리소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1차적인 인사이트를 도출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데일리뿐만 아니라 뭐 먼슬리 리포트 이런 것도 잘 나옵니다. 실제로 MCP를 쓰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이때 데이터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 데이터는 내가 직접 생성해가지고 답변해 줄게, 이러면서 가라 데이터들을 넣어가지고 리포트를 만드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사용해 보시고 데이터들을 많이 분석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얘 같은 경우는 구글 아날리틱스 쪽에도 MCP를 연결해 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글 아날리틱스에서 분석한 어떤 DAU 리포트, 미국 사용자 세그먼트에 대한 리포트, 이런 것들도 좀 바로바로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걸로 가볼게요. 저희 지금 시아가 굉장히 공들이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어제 요거 관련해가지고 1차적으로 이제 그 프로덕트 팀 내에서 좀 보고를 올린 바가 있는데, 이때 저희가 스토어를 개편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보여지는 거는 이제 그 스토어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까지의 퍼널입니다. 유저가 메인 뷰에 들어온 다음에 스토어에 진입하는 비율이 몇 %고 상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몇 %인지를 봤을 때 스토어를 보는 비율이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그 10,000명이 들어오면은 400명밖에 현재 스토어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400명 중에 6.8명만이 17%만이 지금 그 상품을 구매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너무 상품 구매율이 낮은 거 아니야?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구글 아나리틱스 이벤트 상에서 구매 액션까지 이제 상품을 확인하는 액션까지 진입한 유저들 중에서 한 60%, 크게는 한 60%에서 40%에서 60% 정도가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이탈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상품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건가? 근데 또 재미있는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는 거는 일반 상품, 여기 이제 얘랑 얘가 이제 일반 상품인데 숫자 자세히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일반 상품들보다 구독 상품에 대해서 어떤 상세 화면을 확인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건 유저들에게는 가격적으로나 상품적으로나 그 구독 상품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거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 이탈률을 좀 개선을 해야 되나? 그게 맞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요거는 이제 그 DB 기반으로 데이터를 지금 분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구독 상품을 샀을 때 churnrate이라고 해요. 이제 churnrate이라는 거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이탈한 그런 그 케이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구독 상품을 구매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해지하는 비율이 20%대입니다. 연간은 지금 사실 뭐 판매한 지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6개월 맞죠? 9개월? 10개월? 그래서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더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리서치를 한 바로는 일반적인 사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구독 상품을 구매를 했을 때 churn rate이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회사들은 한 2%대의 churn rate를 보통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거 구독 상품들에 대해서 이탈률이 너무 높은 게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뭔가 구독을 한 다음에 진짜로 막 넷플릭스가 갑자기 가격을 올린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쿠팡이츠가 가격을 올린다. 이런 거대한 이벤트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 이탈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100명이 샀는데 20명이 이탈을 한다. 굉장히 큰 문제처럼 보여요. 근데 더 큰 문제를 보니까 더 데이터를 보니까 구독 상품 구매자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30번에서 60번의 탑승을 만들어냅니다. 구독 상품이라는 건 한 달 기준으로 30개의 그 패스가 발행이 돼요. 그러면은 그 30번의 탑승을 한다고 했을 때 그 60회 월간 60회를 탑승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단순 계산으로도 나머지 30회에 대해서는 돈을 내고 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물론 다른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좀 관점을 봤을 때 일반적인 상품을 미구매한 유저들이 그 1회 탑승량이 2.48? 2.7? 자, 기억이 안 나요. 네, 굉장히 여기 있군요. 1.51회, 2.89회 이 정도의 비율밖에 안 되는 유저들이 구독 상품을 구매를 했을 때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 안에서도 되게 조심해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많이 타는 사람들이 구독 상품을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들도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액션을 해봐야지 알 수 있겠죠. 실험을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거고요. 실험을 함으로써 실제로 이 구독 상품의 구매자의 풀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올라간 풀이 평균 트립 수를 저희가 의도한 대로 계속 채워주게 된다면은 저희는 더 많은 그 충성률 고객들을 확보하고 그 유저들에게 더 많은 그 매출을 올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지금 스토어에서 문제점을 지금 찾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는 액션 아이템을 이렇게 좀 잡으려고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사람들이 상품을 보고 구매를 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구독 상품에 대한 이탈률이 높아요. 그게 왜 일어날까에 대한 저희의 가정은 유저들이 상품을 봤을 때 이해하고 있는 어떤 상품에 대한 멘탈 모델과 실제 상품의 모델이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CS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유저들이 내가 어떤 상품을 샀을 때 그게 정확하게 기대한 대로 작동을 하도록 어떤 시간 패스라는 이 상품을 좀 개편하고 단순화하는 작업을 하고 그거를 구독 상품으로 녹이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같이 방향성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근데 그렇게 상품이 좋아져 봐야 뭐해. 스토어에 들어온 사람이 4%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스토어의 유입률을 증가시켜야겠다. 저희 최근에 메인 화면이 개편이 됐죠. 메인 화면에 스토어로 그 진입하기라는 그 버튼이 크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액션들이 이제 스토어에
유저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의미를 증가시키겠다라는 그런 액션의 일환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스토어 내에서 상품의 구매율을 좀 증가시키겠다. 저희 스토어가 굉장히 일차원적이고,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이나 이런 것들도 주주리 절절히 엄청 길게 써놔서 사실상 논문과 같습니다. 유저들이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해요. 여기 프로덕트 팀 아니신 분들 중에서 적립권과 렌탈권의 차이가 뭔지 아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시겠어요? 적당히 좀 넘어갑시다. 네. 실제로 저희가 상품들을 시간 패스라는 상품 안에서 적립권과 렌탈권 이렇게 두 가지 상품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상품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유저들이 명확하게 기대하는 멘탈 모델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한 가지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직관적인 이 스토어 상품에 대한 어떤 안내와 큐레이팅, 그리고 그 상품까지 나에게 맞는 상품까지 찾아 나가는 과정, 이런 컨택 포인트들과 큐레이션 방식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액션 아이템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액션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기반으로 스토어 상품에 대한 구매율과 리텐션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설계하고, 요거를 기반으로 또 KPI 업체 쪽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다시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또 인사이트를 도출을 할 거고요. 네, 요게 이제 지금 현재 프로덕트 팀과 그리고 헤일로 팀과 이런 지금 라이브 서비스를 운영하는 팀들이 각각의 운영 서비스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플랫폼 리뉴얼 팀도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을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추출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데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파이프라인은 요거와 같아요. 저희는 먼저 문제를 발견을 할 거예요. 문제를 발견을 할 건데, 그거는 처음에는 요렇게 루프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착상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착상적으로 지금까지 문제를 발견을 해왔고요. 착상적이든 뭐든 우리는 문제를 발견을 하고 그 문제를 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정의를 한 다음에 해결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실행 출시,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과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하고 QA를 하는 과정까지가 여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검증할 실제로 유저들의 행복도가 높아졌는지, 사용량이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점을 찾고 개선 포인트들을 찾아서 다시 이제 원래 문제 발견을 하는 포인트로 넘어갔다면은, 그거를 요 검증하고 개선하는 프로세스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함으로써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문제를 한 번 더 발견을 하고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면서 유저들의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내 문화를 현재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요 이후에 더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많이 의견도 주시고 요청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